단 한마디로 한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쫓겨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하루 만에 현대자동차의 태국 공장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날아온 공장 철수 소식에 수백 명의 태국 직원들은 실직 위기에 빠졌고 이들의 분노와 절망이 공장을 뒤덮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 기업이 태국 근로자들을 배신하고 버렸다는 소문으로 번졌고 태국 전역의 반환 시위와 불매운동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단을 이끌고 직접 한국 본사를 찾아간 태국 직원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도착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놀라움과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들 수 없었고 끝내 눈물을 흘리며 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한국에서 본 진실을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태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연을 공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방콕 노동부 청사 8층 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려던 순간이었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 오전 9시 책상 위 빨간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긴급 보고서라고 적힌 봉투를 뜯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10년간 태국 마이너스 한국 자동차 산업 협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런 봉투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현대자동차 태국 현지 합작 공장, 생산 중단 및 자산 매각 추진 확인.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라용 지역 현대차 공장이 올해 말까지 모든 생산을 중단하고 현지 합작사와의 계약도 해지한다는 내용이었죠. 2만 3천 명의 직접 고용 인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운명이 한 장의 서류로 결정된 셈이었어요. 급하게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현대차 철수 보고서 받으셨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숨소리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더군요. 나티, 1시간 후 긴급회의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요타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안 떠났는데 일본 기업들은 위기에도 버텨주잖아. 이런 말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남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며 한국을 좋아하게 된 저로서는 참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긴급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부서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론에서 이미 냄새를 맡고 있어. 오후에 기자회견 요청이 들어올 거야. 실제로 점심시간도 되기 전에 태국 주요 일간지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후 3시 사무실 컴퓨터로 온라인 뉴스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주요 태국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도요타는 남고 현대는 떠난다. K-브랜드의 배신인가. 일본은 충성하고 한국은 철수한다. 기사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욱 참담했어요. 역시 일본 기업이 믿을 만해 한국 기업들은 돈 되면 오고 안 되면 떠나네. 이런 반응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 소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공장에서 해고 통보받았어. 소민은 현대차 협력업체 노조 출신으로 현재는 품질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내일부터 자택되기래. 저는 그 순간 개인적 분노와 공적 책임감이 충돌하는 걸 느꼈습니다. 한편으론 제 아내를 포함해 수만 명의 태국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분했고, 다른 한편으론 10년간 쌓아온 한마이너스태 협력 관계가 무너지는 걸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올라왔어요. 오후 6시 마지막 회의에서 상급자가 지시했습니다. 나티, 내가 한국 유학파니까 이 상황을 정리해라. 언론 대응도 내가 맡아.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눌렀지만 동시에 이상한 각오가 생겼어요. 이 사태를 그냥 넘길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태국 철수로 직간접 고용 10만 명 타격 예상. 운전하면서도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소민아, 내가 직접 알아볼게. 한국 본사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가 한국을 믿는 마음 알아. 나도 믿고 싶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그 다음 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8시에 출근하자마자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부국장님, 의회에서 긴급질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현대차 철수 관련 정부 해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정부 대표로 출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10년간 실무를 담당했으니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오후 2시 의회 청사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티 부국장님, 한국에 사과를 요구할 예정입니까?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답변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이 거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정부는 한국에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일방적 철수 통보, 이게 파트너십입니까? 여당 의원도 가세했어요. 도요타는 30년간 태국과 함께했는데 현대는 15년 만에 등을 돌렸어요. 제가 일어나서 답변했습니다. 아직 한국 본사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의원이 소리쳤어요.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이미 언론에 다 나왔잖습니까? 회의가 끝나고 나서 더 절망적인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거든요. K-자동차도 이젠 믿지 않는다. 한국 기업 배신 도요타만 믿어 이런 태그들이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한류 좋아했는데 실망이야. 일본 기업이 더 의리 있네.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었죠. 저녁 뉴스 시간에는 더욱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K-산업의 몰락인가, 현대차, 태국 철수의 파장 이런 제목으로 메인 뉴스에서 다뤘습니다. 일본 도요타와 한국 현대차를 직접 비교하면서 존중받는 일본, 실망 주는 한국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 소민과 저녁을 먹는데 TV에서 또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소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동네 사람들 시선이 달라졌어. 한국 기업 다니는 사람들을 동정 어린 눈빛으로 봐. 그날 밤 제 휴대폰에는 전남대 동창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티야, 태국 상황이 뉴스에 나오네. 괜찮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 믿으면 안 된다. 현대차 대신 도요타 사자 이런 글들이 연일 올라왔어요. 한국 관련 제품 불매운동까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론이 악화되면 10년간 쌓아온 한마이너스테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책상에 앉아서 전남대 시절 주소록을 뒤져봤어요. 현대차에 다니는 선배가 있었던 게 기억났거든요. 이제는 직접 행동에 나설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외교부의 공식 채널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한마이너스테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 같았거든요.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직접 한국에 가보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나티, 그게 무슨 소리야? 외교부에서 공식 채널로 접촉하고 있잖아.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부장님, 외교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태국 여론이 얼마나 나쁜지 아시잖아요. 저라도 먼저 가서 상황을 파악해야 해요. 그날 오후 전남대 시절 동기였던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현재 현대차 본사 해외사업부 차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나야. 나티. 나티? 오랜만이네. 그런데 지금 태국 상황 때문에 회사가 난리야. 그래서 전화한 거야. 내가 직접 서울에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 너희 본사 임원들과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나티, 솔직히 지금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아. 태국 철수건으로 언론에서 계속 때리고 있거든. 그래서 더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오해가 풀리지 않겠어? 제 간절한 마음이 민수에게 전해졌나 봅니다. 알겠어.
해외사업부 상무님께 말씀드려볼게. 이틀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나티 상무님이 만나주시겠대. 그런데 비공식 면담이라고 하더라.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상급자에게 출장 승인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나티, 이건 외교 사안이야. 내가 개인적으로 나서는 게 맞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정부보다 먼저 해명을 듣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실무자끼리 먼저 상황을 정리하면 외교부도 더 수월해질 거예요. 결국 3일간의 출장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아내 소민이 공항까지 배웅 나왔어요. 여보, 무리하지 마. 그냥 상황만 파악하고 와. 소민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택시 안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유학생으로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네.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울 도착했어. 내일 몇 시에 만나지?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오전 10시에 본사 로비에서 만나자. 상무님이 11시에 시간 내주셨어.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만날 현대차 임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태국 정부 공무원으로서의 입장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한국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호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오늘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루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태국 뉴스를 검색해봤어요. 여전히 현대차 관련 부정적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국 공무원 개인적으로 한국행 이런 제목까지 나왔더군요. 이제 정말 후퇴할 곳이 없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현대차 본사 로비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친구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나티, 정말 오랜만이야.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민수가 귀띔해줬어요. 상무님이 너를 만나주시기로 한 건 정말 이례적이야. 보통은 외교부 채널로만 소통하거든.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18층 회의실에 들어서니 3명의 임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외사업부 상무, 전략기획팀장, 그리고 PR팀장이었습니다. 상무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어요. 멀리서 오셨네요. 나티 부국장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진중했습니다. 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부국장님, 태국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저는 공식 외교관이 아닙니다. 그냥 10년간 한마이너스테 협력을 담당한 실무자로 왔어요. 태국 국민들이 너무 실망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전략기획팀장이 자료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부국장님, 이건 철수가 아닙니다. 미래차로의 전환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자료를 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태국 공장에서 생산하던 내연기관 차량 대신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상무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2026년부터 3년간 총 12억 달러를 재투자할 예정이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철수 이야기는 뭔가요? PR팀장이 답했어요. 공장 이전은 맞지만 완전 철수는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소통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상무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현재 2만 3천 명 중 1만 5천 명은 재교육을 통해 전기차 부문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8천 명에게는 법정 기준의 3배 수준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술 이전입니다. 전략기획팀장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태국을 동남아시아 전기차 허브로 만들기 위해 우리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에요. 일본 도요타도 하지 못한 일이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좋은 계획을 미리 발표하지 않으셨나요? 상무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솔직히 내부 승인 과정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태국 정부와 먼저 협의하려고 했는데 언론에 먼저 새어나간 거죠.
PR팀장이 사과의 말을 덧붙였어요. 저희가 소통 방식에서 실수했습니다. 태국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상무님, 이 내용을 태국에서 공식 발표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부국장님이 먼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티 부국장님, 한국 기업의 철수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떠나면서도 책임을 집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민수와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나티, 어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태국에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야겠어. 그날 밤 호텔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민아,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아내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그럼 우리 일자리도 괜찮을까? 응,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어. 서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곧바로 긴급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절망적인 철수 보고서가 아니라 희망적인 전환 보고서였거든요. 부서장 앞에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현대차는 철수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부서장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야? 공장 문 닫는다며? 내연기관 공장은 닫지만 전기차 기술센터를 새로 짓습니다. 3년간 12억 달러 재투자 계획이에요. 제 설명을 들은 부서장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일자리는 어떻게 돼? 1만 5천 명 재교육 후 재배치, 나머지는 법정 기준 3배 보상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본사의 요청 없이 독자적으로 TF팀을 구성하기로 결심했어요. 상급자에게 제안했습니다. 부장님, 우리가 먼저 대응 조직을 만들어야 해요. 현대차 전환사업 지원 TF 말이에요. 예산은 어떻게 할 거야? 저희 부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건 태국 미래 산업 정책의 시범 사례가 될 거예요. 부서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해봐라. 이틀 후 현대차 협력업체 노조 대표단과 면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라용 공장 노조 위원장 쏨차이가 첫 번째로 입을 열었어요. 나티 부국장님, 정말 현대차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저는 서울에서 받은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위원장님 보세요. 전기차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현대차가 직접 강사진을 파견해요. 노조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재교육이 아닙니다. 태국이 동남아시아 전기차 허브가 되는 첫걸음이에요. 제 말에 노조부 위원장이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차 기술자로 전환되면 기존보다 30%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면담이 끝나고 쏨차이 위원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부국장님, 처음엔 한국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현대차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려는 거였네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 소민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노조 면담 어땠어? 소민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쏨차이 위원장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한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했어.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줬다고. 소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다행이야. 우리 동네 사람들도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에 쏨차이 위원장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부국장님 덕분에 노조원들이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오후 2시 라용 공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쏨차이 위원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우리는 현대자동차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철수가 아니라 발전입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질문을 쏟아냈어요. 위원장님,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를 비판하셨는데요. 쏨차이가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노조 위원장의 발언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현대차 태국 노조 전격 지지 선언 철수 아닌 미래 전환이라며 입장 변화 이런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SNS에서도 반응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이런 거였구나. 역시 한국 기업답네 미안해 현대차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드디어 반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노조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현대차 본사에서 정식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태국 현지 고용 대상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서류를 펼쳐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 시스템, 수소연료 전지까지 최신 기술 교육 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현대차가 진심으로 태국을 미래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서장과 함께 긴급 회의를 했어요. 나티, 이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부장님, 이건 단순한 기업 교육이 아니에요. 태국 산업 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산업부 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갔어요. 장관님, 현대차가 제안한 교육 프로그램을 태국 정부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길 건의합니다.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정말 무료로 제공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료자에게는 현대차 협력업체 우선 취업 기회도 주어져요. 흥미롭군. 일본 도요타는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나?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에요. 떠나면서도 기술을 남기는 거죠. 회의 후 장관이 개인적으로 저를 불렀어요. 나티, 솔직히 말해봐. 이 프로그램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저는 서울에서 받은 감동을 떠올렸습니다. 장관님,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민족이에요. 제가 보장합니다. 2주 후, 태국 정부는 한국식 기술직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정부 발표문에는 글로벌 기업의 책임 있는 사업 전환 모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교육생 모집에 무려 3,000명이 지원했습니다. 기존 현대차 직원 8,000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직원들까지 관심을 보인 거였어요. 태국 사회 전체가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개강식에 참석했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50대 공장 근로자부터 20대 대학 졸업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의 눈에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현대차에서 파견 나온 한국인 교육 담당자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태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통역을 들은 교육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내부 회의에서 저는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동료들, 이제 알겠어요. 현대차가 떠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남은 거예요. 공장은 사라졌지만 기술은 남았습니다. 동료 한 명이 질문했어요. 나티, 정말 이게 성공할까?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성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한국과 태국이 함께 만드는 미래니까요.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한 달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교육생들의 기술 습득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고 태국 정부도 이 모델을 다른 산업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 소민도 전기차 기술 교육 과정에 등록했어요. 여보,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요. 3개월 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연례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태국 정부 대표단으로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주제는 글로벌 기업의 책임 있는 사업 전환 사례였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니 50여 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발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태국의 경험을 세계에 알릴 차례였거든요. 마이크 앞에 서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태국에서 온 나티 타냐시십니다. 오늘 책임 철수 모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태국 공장을 단순히 문 닫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로자들에게 미래 기술을 가르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회의장 분위기가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어요.
기존 직원 2만 3천 명 중 1만 5천 명이 재교육을 받았고 이 중 90%가 더 높은 임금의 전기차 관련 직종으로 이직했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기업이 정부 요청 없이 자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인도 대표가 질문했어요. 그럼 기업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숙련된 현지 인력을 확보하고 브랜드 신뢰도도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태국 국민들이 한국 기업을 더욱 신뢰하게 됐어요. 브라질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모델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발표가 끝나고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베트남 노동부 차관이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도 자료 요청을 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일본 대표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요타는 공장을 유지했지만 현대차는 더 혁신적인 접근을 했네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회의 마지막 날 ILO 사무총장이 저를 개별 면담에 초청했습니다. 나티 부국장님, 태국 사례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이걸 ILO 공식 권고안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입니다. K-책임 경영 모델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사무총장의 제안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네바에서 돌아온 후 태국 언론들이 제 발표를 크게 보도했어요. 태국 공무원 국제회의서 한국 모델 극찬 세계가 주목한 K-책임 경영 이런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 공무원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칭찬하다니 역시 현대차 선택이 옳았어. 한국 기업 정말 대단하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내 소민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여보,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판하던 태국 사람들이 이제는 칭찬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제 휴대폰에 서울의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나티야, 한국 뉴스에도 내 발표가 나왔어. 정말 고마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이제 시작이야. 한국과 태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 기대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이 모델이 앞으로 많은 나라에서 새로운 기준이 될 거라고요. 1년 후 라용 현대차 기술센터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옛 공장 자리에 세워진 새 건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준공식에는 예상치 못한 특별 게스트가 왔어요.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직접 태국을 방문한 거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개별적으로 만나자고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나티 부국장님, 덕분에 현대차가 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에 감격했어요.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현대차가 보여준 책임감에 감동했어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1년 전 철수 서류를 받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저녁에는 전 현대차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쏨차이 전 노조 위원장이 이제는 기술센터 교육팀장이 되어 있었어요. 나티 부국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내 소민도 전기차 배터리 기술자로 성공적으로 전직했습니다. 여보, 새 직장 월급이 이전보다 50% 올랐어. 소민의 환한 미소를 보며 뿌듯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부국장님이 서울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직원이 답했어요. 아마 길거리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을 거야.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소민아,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무엇이? 현대차 사태 말이야. 이제는 성공 사례가 됐잖아. 다음 날 아침 마지막으로 서울 출장을 떠났습니다. 현대차 본사에서 감사패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1년 전과 똑같은 인천공항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차 본사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티, 정말 1년 사이에 모든 게 바뀌었네. 그러게 말이야. 처음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감사패 수여식에서 해외사업부 상무가 말했습니다. 나티 부국장님 덕분에 현대차가 태국에서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수갈채 속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한국과 태국이 서로를 믿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현대차는 떠난 게 아니라 더 나은 방식으로 머물렀어요. 수여식 후 민수와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한국 기업들이 달라져야 할 것 같아. 무슨 뜻이야? 해외에서 사업할 때 현지인들과 진짜 소통해야 한다는 뜻이야. 너 덕분에 우리 회사도 많이 배웠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태국 모델을 적용하려고 해. 민수의 말에 뿌듯했어요. 방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됐어요. 한국과 태국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나티, 수고했어. 이제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태국에서 한국 기업의 이름은 다시 높이 올랐어요. 이름 없는 공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름 남긴 나라의 이야기가 된 거죠. 앞으로도 한국과 태국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주점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